저는 결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법문 중에 남자가 연하인 연상 연하 커플일 경우에는 틀림없이 헤어진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연상 연하 커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틀림없이 헤어진다면은 아주 바로 헤어지는 게 바른 일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커플이 정법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법 가족 중에도 연상연하 커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워지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때까지 만일에 잘못한 게 있다면 이거는 모순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우리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게 바르게 가는 길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일대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부모들이 해왔던, 또 역사로 우리 조상님들이 지키올 걸 지키오다가 우리한테 넘겨준 것 또한 프로테지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매이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삶도 많이 살고 있다. 우리는 앞에 거를 알고 뒤에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법, 후천시대가 인간이 살아나가야 될 법을 만들어서 내줘야 되는, 그는 한 역사적인 사명을 일으켜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홍익인간 일대들입니다. 이제 공부에 무엇이 우리가 공부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바르게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을 한다, 부부를 맺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지금 질문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혼에 대하고 헤어짐에 대하고 나중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혼 공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거 테마로 한번 잡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겁니다. 지금은 요 질문을 한 거니까 요 살짝 풀어가자. 살짝. 너무 깊게 가면 이거는 이 모든 이 사회에 이 살아나가는 총체적인 걸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들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냐? 나이가 조금 많은 여성들을 우리가 남자들이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박박하고 어렵고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을 많이 못 얻었다 보니까 정이 많이 고픕니다. 고픈 데다가 내가 어린 사람한테 정을 받을 일 없죠. 이렇게 나이 많은 누나한테는 내가 정을 자꾸 받습니다. 받다가 보니까 여기에 자꾸 갖추어지는 거죠. 갖추어지니까 부부로 살라고 합니다. 너는 부부 아니다. 부부 아닙니다. 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누님처럼 부모한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못 받았던 이 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갖춰졌다고 부부가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받으면서 너희들이 같이 정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육체를 결합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왜? 내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그런 한 스킨십도 할 수 있고 뭔가가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부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남녀 7세 부동자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손만 대어도 인연이 됐다라고 하고 내를 책임지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세상을 만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고 춤도 추지 않더냐. 그러면 손만 잡아도 인연이라 책임질라 그러면 끌어안고 춤춘 님은 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응? 뽀뽀했다고 평생을 내가 거기에다가 바치면 되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삽니다. 하나, 서로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것은 너희들이 같이 서로가 도움될 인연을 만나는 것이지 부부를 만나는 쌍이 많이 없는 겁니다. 부부의 법칙이 있는데 부부의 법칙은 우리가 이상이 맞아가지고 이상이 어떤 차이가 날 때,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남자가 이상이 좋아서 여자가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기운이 질량이 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뒷바라지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동반자가 필요하다. 동반자는 부부라고 안 하는 겁니다. 도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서로가 상생하는 서로 상생입니다. 서로 상생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상생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어도 너희들 부부라 하는 거는 무언가를 색깔을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가족이 됐을 때 서로가 노력을 했을 때 일심동체가 된다. 일심동체. 부부입니다. 일심동체가 되면 부부가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해 줍니다. 노력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했다고 부부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건 결합한 거지. 아직까지 부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뜻이 틀리면 헤어지는 시대다. 헤어지는 걸 주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뜻이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뜻을 맞춰보는 노력을 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니까 부부를 헤어지게 하는 저 사이비노망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 원리를 바르게 알아보면 기가 찬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잘 돼야지 이 나라가 좋아집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같이 살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고 기싸움을 하고 뭔가 안 풀려나간다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빨리 분리해라. 잘못 만난 것이다. 잘못 만나시면 이걸 분리해갖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맞춰서 너희들 인생을 멋지게 열고 가야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안 맞으면서 억지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아픔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고 상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질문한 대로 다시 돌아가자. 나이 많은 연상의 여인하고 산다. 그러면 연상의 여인이 처음에 너희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초발심을 생각해라. 여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러면 계약 파괴예요. 처음에 만날 때 내 후배고 동생 같고 이래갖고 동생을 잘해주려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잘해주고 동생 같은 데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가야지. 이건 나중에 이 부부 행세를 하려고 들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부부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더냐. 나이 많은 이런 연상의 여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이래가 되나? 이러면서 간 거죠. 이게 초발심입니다. 항상 이 후배를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나는 물러날 수 있어야 되고
이 후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초발심이거든요. 내 욕심으로 연하를 만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 이 씨는 내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물어보나 마나다. 너 자신을 잘 생각해보라. 처음에 내 연하를 만날 때 어떤 생각으로 만났었는지를 생각해. 그게 초발심이다. 거기서 변질되면 너희들은 헤어지게 된다. 요런 법칙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은 헤어질까? 헤어지지 마십시오. 저절로 헤어지게 해줄 테니까. 나는 억지로 어떻게 해라 소리 안 합니다. 바르게 되는 걸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삶은 지금 삶대로의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 생각을 지금 일으켜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서로를 위하면서 삽시다. 이러면 살면 됩니다. 이게 안 틀어지는 날 너희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너희들이 흐트러지게 돼갖고 있고 삶이 그러면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서로가 도움되는 삶을 살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 네 욕심을 낼 때 이것은 잘못된다.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이게 연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상생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부라는 생각보다는 인연을 만났으니 서로를 이롭게 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게 무엇이냐? 서로가 저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내가 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롭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질량을 키우면서 내 질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 질량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린 만큼 그 자리에서 네 일을 할 수 있고 네 빚을 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이로운 것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게 이로운 것이고 사람을 잘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같이 하는 것도 그것도 이로운 것이고 상생입니다. 돈을 주는 건 상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질로 상생하는 법이 없다. 정신이 우리 영혼이 질량이 성장하는데 도움 주는 것. 서로가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것. 이것이 돕는 것이고 위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준다. 너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만큼의 좋은 인연도 오고 좋은 인연이 오면 그걸 상대해서 이것을 바르게 운용하게 되고 이것이 에너지의 질량이 이루어낸 결과로 네 삶이 굉장히 빛나고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인연을 만났다면 서로가 배우고 갖추는데 도움이 되라. 다른 것은 전부 다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됩니까?